오늘 영상은 일부 나이가 어린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자신도 받아들인다면 운동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야동을 보게 되면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큰 흥분감과 쾌감을 얻게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힘든 고시 생활을 장기간 하여 수차례의 고난 끝에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엄청난 성취감과 쾌감을 얻게 되어 이 상황에서도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위 두 가지 사례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똑같이 우리 뇌의 흥분감, 쾌감, 성취감, 행복감 등을 통해 도파민이 분비된다. 하지만 야동을 보고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과 엄청난 고시생활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 후 분비된 도파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야동은 컴퓨터나 모바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아무런 노력 없이 10분 내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반면 사법고시를 합격하려면 대인관계, 이성과의 교제 등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뒤따른다. 두 도파민의 차이는 고통과 인내가 수반된 도파민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에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오죽하면 아무런 노력 없이 약물 흡입만으로 바로 도파민이 발생될 수 있도록 약물 중독이 생겨났겠는가. 우리는 멋진 몸을 얻기 위해 혹은 건강한 시체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운동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멋진 몸을 얻기 위해 혹은 이성을 사로잡기 위해 라는 목적을 생각하며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순차적으로 동반되는 기쁨일 뿐 그 기쁨을 얻기 위해 고통은 당연한 것이고 고통 없는 쾌감과 성취감은 중독일 뿐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훌륭하고 건강한 몸을 가진 멋진 사람이 몇 달 내로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먹는 설탕과 나트륨 등은 섭취와 동시에 행복감을 주며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그 도파민이 분비되기까지 우리는 달달한 초콜릿과 얼큰한 라면을 너무나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 이러한 설탕과 나트륨 등의 음식도 결국은 중독인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를 다이어트와 운동에 있어서 적용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훌륭한 몸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이런 고통과 인내가 동반된 성취감이 아니라 손쉽게 얻는 도파민이 과도하게 노출된 사람들은 쉽게 스테로이드 중독과 먹으면 그냥 살이 빠진다는 약물에 중독되고 만다. 시간이 지나 그러한 약물로 인한 많은 부작용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고 예전에 얻었던 좋은 몸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손쉽게 얻은 결과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힘든 고통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게 된다. 반면에 고통과 인내가 동반된 엄청난 성취감에 중독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다. 성공한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은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큰 성취감을 얻는 것에 특화되어 있었다. 나는 운동이나 훈련을 하던 도중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눈을 감고 리스트에 내 이름이 오르는 상상을 한다. 이것은 나에게 큰 동기가 되어준다. 나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300번의 경기에서 졌다. 20여 번은 꼭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정확한 이유다. 바디 프로필 촬영을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난 바디 프로필 촬영을 돈을 받고 했을 만큼 많은 분들을 촬영해왔다. 운동이 직업이신 선수분들이나 트레이너 분들을 제외하고 바디 프로필 촬영을 끝으로 다시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다. 잠깐의 촬영을 위해 어떤 기간을 설정해놓고 그 촬영만을 위해 운동한 뒤 그 촬영이 끝나면 그저 다시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참 아깝지 않은가? 정작 그 바디 프로필은 실제 본인하고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사진뿐일 그저 SNS에 사진 몇 장 남기려고 그러한 노력을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지 않은가? 이건 역시 일부 젊은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해해주지 못해도 괜찮다.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나약한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했다. 그러한 습관이 들고 나서부터는 운동을 하는 게 더 힘들지 않고 귀찮지 않았다. 운동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더 잘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몸은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고통이나 인내가 아니라 너무나도 재밌는 과정으로 변하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운동을 오래 하면 근손실이다. 유산소를 하면 근손실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 몸을 빨리 만들어 누군가에게 가시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줄이겠다는 뜻인 것 같다. 운동을 오래 할 체력이 없으니까 운동을 오래 하면 근손실이 되는 거다. 운동을 2시간, 3시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구력을 기르는 것 중 일반인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달리기다. 그렇게 따지면 축구 선수는 근육이 없어야 한다. 무거운 고무 타이어를 끌고 하루에 수십 킬로를 달리는 복싱 선수는 왜 근육이 많은가? 운동을 오래 한다고 근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오래 할 체력이 없으니까 근손실이 발생되는 것이다. 나는 목적 자체를 다르게 잡고 운동했다.
비록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곧 훌륭한 몸과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